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BTI 심리분석사 강의를 맡은 김영애입니다. 인간은 출생 후 양육자와의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을 통해서 안정된 애착을 이룹니다. 이후에 안정된 애착을 바탕으로 또래관계, 그리고 청소년, 성인기에 이릅니다. 성인기가 되어서 본인이 원하는 직업인으로서 살아갈 때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즘 MBTI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MBTI를 이해할 때 서로에 대한 신뢰와 또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 오해 없이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MBTI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그 전에 전체적인 심리 상담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심리 측정과 평가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이후에 MBTI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강 심리 상담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례를 보실게요. 심리 상담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 심리 상담의 목표와 효과, 그리고 세 번째, 심리 상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네 번째, 우리나라의 상담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실까요? 자, 두 명이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장면 같으세요? 네, 우리는 흔히 상담받는다, 상담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왼쪽은 상담을 해주는, 즉 상담사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 두 명이 함께 만나서 문제 해결이라든지 또는 나의 지금 더 나은 행복을 위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상담 장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상담자가 그냥 말만 해주고 들어주는 게 상담사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은 의미에서 상담이 아닌 보다 전문적인 상담은 좀 더 다른 모습입니다. 즉,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호 장면의 모습을 상담 장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내담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내담자라는 것은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을 전문 용어로 내담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상담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 상담 그리고 심리 치료. 여러분 혼동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이긴 하는데요.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나누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심리 상담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와 전문적 역량을 갖춘 상담자가 협력 관계를 토대로 내담자의 행동이나 사고, 감정 변화를 도와서 심리적인 문제 해소 및 인간적 성장을 촉진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시면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와 이야기하는 일, 이 또한 상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상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심리 상담은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의 심리적 문제에 관한 내용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요, 우리 흔히 친한 선배와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져. 누나랑 얘기했더니 마음이 풀렸어. 친한 언니가 나에게 도움을 줬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심리적인 편안함을 느낄 수 있죠. 그럴 때는 후배가 선배들을 만나 인생의 조언을 듣는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와 이야기하는 일이나 후배가 선배를 만나 인생의 조언을 듣는 일, 이것도 상담이긴 하다. 하지만 전문적인 상담은 아니고 그 위쪽에 보시는 심리적 문제의 해소 및 인간적 성장을 촉진하는 과정이 심리 상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심리 상담을 하려면 심리 상담사가 있어야겠죠? 심리 상담사는 이 아래쪽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상담과 다르게 전문적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물론 전공자야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또는 대학원에서 학부나 석사, 박사 과정에서 네, 심리학이나 심리 상담 또는 상담 이런 관련된 전공을 한 수련받은 상담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간 많은 수련을 받은 상담사가 내담자와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을 심리 상담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엔 되게 많아졌어요. 우리가 상담적으로 볼 때 심리 상담의 선진국이라고 하면 상담사 한 명이 한 내담자 300명을 케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상담의 선진 국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요즘에 보면요. TV에서, 매스컴에서 상담에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들이 늘고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도 심리 상담의 선진 국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심리 상담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낯설고 여러분들이 흔히 느낄 때도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곳이 아닌가. 특히 아동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학교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가해자나 또는 피해자가 됐을 때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아직도 있긴 있지만 사실은 심리 상담이라는 부분은 예방적인 차원이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선진국을 예로 들어보면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도 심리 상담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제가 봤더니 서울의 모 구에서부터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놀이치료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심리 상담,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화되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나 사고, 감정 변화를 상담사가 내담자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심리 상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심리 치료란 무엇일까요? 네, 성격 이론에 근거하여 사고, 감정, 행동의 변화를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격 이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나 더 전문성이 있고요. 또 보다 적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담자 또는 치료자 이렇게 같은 의미인데요. 상담자는 심리 상담에 대한 입장에서 상담자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고요. 심리 치료에서는 치료자라는 언어 사용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본다면 심리 치료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정신장애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한 심리 상담에 좀 더 적극성 있는 심리 치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 상담보다는 심리 치료가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아셨나요?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의 차이점입니다. 심리 상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상담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교수님 저도 상담받아야 돼요. 누구도 상담받아야 돼요. 이런 표현들도 있고 저 또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정신병리를 공부하면서 이건 내 말이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네. 우리 가족의 말이네. 이렇게 많은 공감을 일으켰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죠?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리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네, 문제 해결력이나 자아가 강화된 사람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곳은 없죠. 네, 그리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때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누군가가 전문적으로 도와준다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리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심리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상담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상담이 필요해요.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근데 상담 받기 어려워. 나 갈 용기가 없어. 누군가에게 내 말을 털어놓는 거에 대해서 난 불안해, 위축돼.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증상의 원인이 심리적 갈등이라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울 때, 본인이 지금 너무나 무기력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인가 해야 될 게 많은데도 움직이기 싫고 계속 누워있기 쉽고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즉 증상이 나타내는데도 이게 나의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구나 라고 수용하기가 힘들 때, 그럴 때 상담을 받지 않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게요. 공동체 의식이 강한 문화적 영향이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사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 주장 이런 것보다는 우리라는 표현이 훨씬 더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는 이라는 표현들이 언어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죠. 즉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에서 내가 무엇인가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 공동체에 오픈을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심리적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경우. 자, 대표적인 게 뭐나요? 네, 대표적인 게 우리 직장인들 보시면 회식이라고 볼 수 있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음주 가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나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발산을 한다든지 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발산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네 심리적인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발산한다. 해결하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타인을 의식하는 문화. 자, 이게 이제 공동체 의식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 문화상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우리라는 공동체에 뭔가 나의 심리적 어려움이 노출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상담이라는 거에 가장 첫 번째 꼭 지켜져야 될 상담자의 의무는요, 비밀 보장이에요. 비밀 보장.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최근에는 기업 내에 EAP라고 해서요, 기업에서 상담료를 지원해줘서 기업의 임직원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전문가에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 직장인들 안에서의 그런 직장 구성원들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본인의 가족, 그러니까 와이프 또는 남편이나 또 자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리적인 케어가 가능한 EAP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더 보편화되어 있고 상담이 대중화되어 있는 추세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심리 상담의 목표와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목표입니다. 상담의 일반적인 목표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정서적인 불편감이 감소된다. 자신의 어려움을 상담사에게 이야기하고 공감을 받고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불편감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숙한 대처 기술이 발달된다. 상담사와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 좀 어려운 부분들을 상담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을 함께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고 나면요, 그 이후에 같은 문제를 다시 맞닥뜨렸을 때 훨씬 더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서 그 전의 어려움보다는 좀 덜 어려움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합리적 의사결정이 증진된다. 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리 결정장애라는 여러분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정장애,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참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나를 바르게 알고 나의 의사소통 방법, 나의 심리적인 상태를 바르게 안다면 상담 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바람직한 행동 변화가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상태, 내 심리 상태를 알고 나이가 도움이 되는 어떠한 이슈나 그런 문제 행동에 대한 그런 변화를 확인을 하면 내 행동에 대한 바람직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변화가 됐을 때는요, 본인이 스스로 자아가 강화되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목표로 네 번째, 바람직한 행동 변화의 조력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간관계 개선입니다. 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의 원인, 그리고 대처 기술, 이런 방법 또는 연습을 통하여서 인간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담자의 잠재력 촉진. 내담자가요,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강점과 약점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자아가 약할 때 내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어두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상담을 받다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잠재력들 또는 부정했던 부분들이 적응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내담자의 잠재력이 촉진됩니다. 자, 상담의 목표 설정 시에는 이 세 가지를 고려하여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상담자가 내담자와 합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내담자는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저는 A가 아니라 B라고 느끼고 그 B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커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라고 했는데 상담자가 당신은 A가 더 심각합니다 라고 했을 때 두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상담자가 생각하는 목표로 상담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충분한 합의를 통하여서 상담의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자, 상담을 하다 보니 상담자가 내담자의 어려움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목표 설정을 할 때는요. 자, 위기 순서부터 합니다. 위기 순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 주 호소 내용을 목표로 하여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 이렇게 합의를 하여서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것부터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그 주에 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해야 될 부분들을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합의를 하여서 하나씩 현실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내담자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그 이슈들에 대한 상담 내용을요, 상담자가 전문성과 여러 가지 수련을 통하여서 전반적으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상담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다음은요, 상담의 효과입니다. 자, 상담의 효과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정서 상태의 호전을 위한 것이 가장 큰 효과가 되겠죠.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아래부터 보겠습니다. 자, 대인관계, 직업, 개인적 영역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상담자와의 치료적 관계 형성은요,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대한 힘이 됩니다.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서로 불편함이 있다면 이거는 서로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믿음이 잘 서지 않아서 내담자가 원활하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문용어로 라포 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뢰로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긍정적 정서 경험과 인지적인 통찰, 그리고 행동에 대한 조절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상담 후에 나에 대한, 또 타인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한, 나와 외부 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됩니다.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 상담사와의 1대1 간의 원활한 정서,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토대로 그 경험들이 외부적으로, 즉 넓게 사회적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정서 경험에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지적인 통찰, 자, 이 부분은 정서 부분이 정신분석이나 인간중심 상담이었다면 인지적 통찰을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인지치료 부분에 있어서의 접근일 때 인지적 통찰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동에 대한 조절 능력, 연습을 해보고 수련을 받은 상담사에게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행동에 대한 조절 능력이 습득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본다면, 자, 우울, 불안, 공황장애, 공포증에서 상담을 받은 사람이 77%에서 80%의 호전을 보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요, 자, 심리적 문제가 자연 회복되는 사람의 30%와 비교할 때 굉장한 차이죠. 그래서 본인이 내가 자아치유할 수 있어, 나는 힘이 있어서 내가 해결할 거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즉 70% 이상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상담을 받으면 이렇게 70에서 80% 이상 호전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몇 프로가 있겠죠. 그 부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담자들은 실제로 효과를 좀 덜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정신병리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자, 더 심각한 문제를 겪는 사람일수록 호전 정도가 크다. 그래서 정서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자, 이런 상담을 통하여서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심리 상담 방법을 볼게요. 자, 심리 상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대면 상담과 매체 활용 상담입니다. 자, 대면 상담은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이죠. 전통적인 방법으로 상담사와 내담자가 함께 마주보고 한 공간에서 1대1로 상담하는 방법을 대면 상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때 내담자의 비언어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를 통한 상담을 의미하는데요. 비언어적인 요소라는 거는 끄덕끄덕하고 그랬군요. 그러셨겠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끄덕끄덕하는 제스처, 이 부분을 비언어적 요소라고 하고, 언어적인 요소는 제가 끄덕끄덕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비언어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를 통한 상담을 이룰 수 있겠죠. 자, 대면 상담은요, 물론 언어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놀이나 음악, 미술, 책, 연극 등을 활용하여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놀이를 통한 상담은 대표적인 게 그렇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놀이 치료가 되겠고요. 음악은 음악 치료, 미술은 미술 치료, 그리고 독서, 동작 치료, 이런 여러 가지 매체에 대한 내용으로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매체 활용 상담을 볼게요. 매체 활용은 요즘에 전화 상담이나 화상 상담을 통해서 상담하는 건데요. 굉장히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시고요. 이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의 장점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내담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서 상담 내용이 오픈이 자유롭다. 대상을 보지 않고 또는 보면서도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이야기를 노출하는데 좀 더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상담 시간이나 접근 또는 비용이 보다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형성이 어려워서 단회 상담으로 끝날 수 있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적극성으로 대면 상담을 하면 그 사람과 즉 상담자와 내담자가 신뢰감을 얻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매체 활용을 한 전화 상담이나 사이버 상담은 좀 더 라포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한두 번 상담을 받고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단점으로 볼 수 있죠. 또 깊이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고요. 내담자의 문제를 깊이 있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면 상담도 활용을 많이 하지만 부쩍 매체 활용 상담, 즉 사이버 상담이 굉장히 많아진 추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 심리 상담의 발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심리 상담은요, 근대 학교 교육의 발전으로 인한 우리나라 상담이 태동했습니다. 자,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에서의 상담으로 처음 접근이 됐다. 근데 이 부분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위클래스라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의무적으로 상담 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학에서 학생생활연구소 이런 개소를 통하여서 본격적인 상담 교육 과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각 대학마다 학생생활연구소로 또는 학생생활심리상담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의 정서 부분까지 또는 교육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회 설립인데요. 전문적인 학회가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굉장히 큰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때를 기준으로 학회 설립으로 인한 상담학의 독립과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어서 한국적 상담으로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추세인데 요즘 굉장히 상담에 대한 관심과 또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서도 특히 대학원을 중심으로 하여서 상담 또는 심리학, 심리상담에 관련된 전공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이 됐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심리 상담에 대해서 원리와 그리고 방법, 우리나라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2강 심리평가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